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수요일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 풍성하게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도 종목 진단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저희 투자의 신의 상담 신청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궁금한지도 함께 남겨주시면 더욱더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상담도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2부에서도 종목 진단 빠르게 출발할 거고요.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 분들 인사 나누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원희님께서 2부 시작하면서 등장해 주셨고요. 꿈꽃도 귀신 꿈꽃도님 잘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오신 것 같은데 자주 오셔야 해요. 또 살련님께서도 계속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서당계 1년차님 2부에서도 출석 체크 성의 있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점 하나 찍으시면서 나 여기 있다 라는 점을 지금 알려주셨는데 자, 그래도 2부에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도 많이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그 종목의 본질을 찾아가는 시간들 또 그 종목의 이야기들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올림 100%님께서도 점으로 등장하셨는데 자, 여러분들 조금 더 반갑게 인사 함께 나눠주시고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0시가 되면서 월드컵이 시작이 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월드컵 보랴, 투자의 신 보랴 정신 없으실 것 같은데 알려드렸죠? 자, 일단 출석 체크를 한다. 궁금한 종목을 올려놓는다. TV로 축구를 본다. 그러면서 투자의 신에서 같이 실시간으로 중계하면서 이야기를 나눈다. 요거 잊지 마시고 10시부터 11시까지 지금 이 시간도 함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 궁금한 종목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그 사이에 또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우리 멘탈 관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 저는 어디 이제 가고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됐거든요. 이제 크리스마스 한 달 남았네로 시작해가지고 아, 그럼 올해도 얼마 안 남았구나. 내년에는 한 살 더 먹는구나.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한 적게는 30년, 많게는 한 4, 50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한 살 한 살 나이 먹으면서 이 3, 40년을 뭘 하면서 살아야 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어딜 가나 오늘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한 친구는 앞으로 40년을 산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이라도 새로운 걸 시작하기에 늦지 않은 시간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근데 저는 앞으로 3, 40년을 뭐하고 살지 결국에는 아직은 결론을 못 내렸는데 전문가님께서는 혹시 그런 계획이라든지 좀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신지 앞으로 우리는 3, 40년 동안 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되게 긴다면 긴 시간이거든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꿈꿨던 게 있어요. 네. 그거를 향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지금 살고 있어요. 그 꿈꿨던 게 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좀 너무 무리수를 두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원래 꿈은 클수록 좋은 거고. 그런 게 저는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수학의 정석 있잖아요. 그 책을 보면서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수학의 정석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렇죠. 왜 감동을 받았냐면 네. 교과서로 애들이 공부를 안 하고 네. 그냥 그 쓴 책을 보고. 가지고서 거의 맞아요. 교과서보다 더 우선해서 보잖아요. 맞죠. 그쵸. 그렇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교육을 뛰어넘는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수학의 정석을 보면서 이거는 물론 수학을 가르치는 거지만 하나의 좀 예술 작품 같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수학 공부의 한 획을 확실하게 그은 그렇죠. 책이긴 그러니까 하죠. 약간 똑같은 문제집이지만 그 영역을 뛰어넘으면 맞아요. 이걸 좀 우리가 보통 예술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가수 가운데 나훈아 씨 같으신 분이나 조용필 씨 같으신 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음악가의 영역을 좀 뛰어넘어서 가수의 영역을 좀 뛰어넘어서 이건 좀 아트 영역에 맞아요. 올라오신 네네. 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티스트라고 요새 또 그죠? 많이 이야기를 근데 하니까. 아트의 영역으로 가려면 좀 가치관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삶에 대한 주관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대중들로부터도 공감을 좀 얻어야 되고 그러니까 영화 같은 경우를 보면 아바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오감을 다 자극시키지 네네. 않습니까? 메시지도 뚜렷하고 눈으로 보는 것도 화려하고 하나의 캐릭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엄청난 정성을 쏟고 흥행도 성공을 하고 맞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경연이라는 게 있어서 신하하고 임금하고 서로 이렇게 토론 문화를 많이 가지면서 우리 민족들은 계속 이렇게 그 성장하는데 정체되기보다는 좀 성장하는데 우리나라가 좀 이끌어 왔었거든요. 네. 근데 일제 시대 이후에 그 주입식 교육을 많이 받으면서 맞죠. 생각이 좀 암기 위주로 교육 체계에 갖춰져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전 고등학교 때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왜 우리는 토론 같은 문화를 갖지 않을까? 와. 그래서 유대인들이 갖는 이런 것들을 교육으로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꿈꿨었고, 네. 그래서 공부하면 이론적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실생활을 좀 써먹을 수 있을 만한 걸로 해야 되겠다. 공부하면 그냥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국영수도 중요한데 국영수랑 같이 사람 간의 인간 간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느냐. 친구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사회생활에서 어떻게 인간관계를 형성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뭐 예의 같은 경우도 있어야 될 거고 사람을 다루는 방법에 대한 강의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교과서처럼. 교과서처럼.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거 교육 받는 거죠. 와. 꼭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운동 잘하더라도 칭찬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대학교를 가기 위한 시험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우리 우리가 삶, 인생을 살아가기 삶에 위한 대해서. 공부. 그리고 그 공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본주의니까 투자해서 돈 벌 수 있으려면 그만큼의 어떤 능력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어렸을 때부터 교육으로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거를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저는 나름대로 많이 준비를 했었죠. 그러려면 일단 저 스스로가 전문가가 돼야 됐고, 네네. 강의도 잘해야 되니까 강의 연습도 많이 했었었고,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과정인데,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맨 땅에 헤딩한 상태에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저는 한 30대 한 중반 정도 되면은, 2톤은 다 올라선 다음에, 네. 여기서 이제 제가 1등 되면은 얘기해가지고 그런 쪽 가고 싶어 강의도 했었거든요. 하고, 예. 근데 이제 그런 게 조금 딜레이가 됐을 뿐이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100세 시대라서 아직 시간 충분합니다. 그쵸. 증권교육센터. 또 그쪽으로 차근차근 지금 가고 있는 중이니까 그 방향성이 확실하다면 언젠가는 꼭 도달할 거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런 전문가님의 이런 생각들이 우리 투자를 하면서도 철학과 또 인생이 담긴 투자에 대한 조언들 많이 해주시잖아요. 뭐 아직 많이 부족하죠. 뭐 저 같은 사람이 뭐 얘기해준다고 해봤자. 그냥. 그래도 많은 네네. 분들이 도움을 받으시고 있고 또 투자를 하시는데 다양한 시각들을 또 새롭게 받아가시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 40년 뒤에도 계속해서 이 주식시장은 돌아갈 거고 그때도 우리들은 투자를 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긴 관점으로 내가 앞으로의 투자를 좀 바라볼 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여러분의 인생과 또 철학도 함께 담아보시면 더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종목 인생에 대한 이야기들도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궁금하신 종목 올려주시고요. 그에 대한 해결책들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유튜브 채팅창에 글 남겨주셔도 좋고요. 전화 상담도 열어두겠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세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상담 02325-8200번 문의 전화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또 그 사이에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셨는데요. 화팅님 오셨네요. 잘 오셨고, 김수현님, 그리고 마로니의 입새님도 2부에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허기령님께서도 잘 오셨고요. 박영희님 집중하시면서 등장하셨고, 김정희님도 계속해서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지금 일본이 첫 골을 넣었다라는 또 속보가 오고 있는데,
옵사이드로 끝났군요. 자, 월드컵 보시면서도 계속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희님께서 매수 문의 주신 종목이고요. 명신산업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명신산업 튀어 올라서 사고 싶은 걸 꾹꾹 참았는데요. 최근에 거래량도 많이 늘고 있는데 상승 차트로 해석을 하고 매수를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함께 남겨주셨네요. 명신산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강한 상승세 보여줬거든요. 윗꼬리를 조금 달기는 했지만 그래도 4% 넘는 상승세 유지를 하면서 17,3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이 윗꼬리를 잘 참고 견디셨는데 앞으로 매수해도 괜찮은 종목일지 매수 타이밍은 언제 잡으면 좋을지. 자, 명신산업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오늘 올라온 거는 좀 테마가 좀 불었죠. 그 테슬라 관련된 네. 지금 정부 쪽 관련된 좀 발언들이 있으면서 테슬라 관련된 전기차 관련 부품주들 관련된 섹터들이 같이 반등이 좀 나왔는데 이건 좀 연속성을 좀 띄었다라기보다는 네. 주가가 이제 많이 하락을 한 상태에서 좀 재료를 만난 거죠. 그거 노리고 좀 기술 반등이 나온 거기 때문에 추세 전환을 논하는 시점은 아닌 거고 말 그대로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행인 거는 뭐 적자에 허덕이는 기업은 아니고 그래도 9천억 정도 시가총액에서 한 1,0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부실한 기업은 아니니까 매매의 대상으로는 타당하다 이런 관점인 거고요. 다만 지금 10월 달에 15,300원이라는 자리가 되게 중요한데요. 요게 처음 나온 자리가 아니라 6월 달하고 7월 달에 같이 나온 자리입니다. 그래서 손절가를 반드시 15,000원을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장중에 이제 19,000원까지 이제 넘어갔는데 이게 처음 나온 자리가 아니라 한 2주 전에 한번 발생이 됐었던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다시 돌파해야만 상단이 열린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19,000원 전후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000원을 제압하지 않으면은 15,000원대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밴드의 가격대를 설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19,000원이 좀 돌파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 한 23,000원까지는 열어놓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가격을 놓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명신산업 오늘은 그동안 많이 떨어진 주가와 함께 또 이슈가 붙으면서 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아직 추세 상승으로 전환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명신산업이라는 이 기업은 굉장히 재무적으로도 어느 정도 튼튼한 기업이기 때문에 매매로 대응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점들을 체크해 드렸고요. 아래쪽으로는 15,000원 그리고 위로는 19,000원입니다. 특히나 이 19,000원이라는 중요한 가격대를 뚫어줘야지만 그 위쪽으로 조금 더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요 가격대 잘 기억해 두셨다가 그 대응 잘 해보시면 수익 꼭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빠르게 종목 진단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앞으로의 해결책들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서 보내주신 종목처럼 매수 문의도 얼마든지 좋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 있으시다면 미리 점검 받으시고 적절한 타이밍들 찾아가시길 바랄게요. 최영희영희님 오셨네요. 잘 오셨습니다. 다음 상담은 저희 유튜브에서 템베거 여왕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서암기계공업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는 7,500원입니다. 비중은 10% 담으셨고요. 대응 진단 부탁드려요 라는 질문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서암기계공업 오늘은 6,98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10월부터 시작해서 좀 강하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다가 최근 들어서는 살짝 고개를 꺾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워낙에 급등을 했었던 종목이어서요. 지금 시점에서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좀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가격도 최근에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셨거든요. 그 이후로 좀 급락을 하면서 손실 구간에 들어섰는데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전문가님의 의견은 어떠실까요? 시가총액이 한 879억 정도 되니까 사실상 지수하고의 연관성은 좀 많이 떨어지는 소형 주죠. 그리고 도화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서암 기계공업이라든지 뭐 네옴시티 관련된 이런 좀 테마가 한번 불거나 네. 아니면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이런 좀 테마가 불었었을 때
상대적으로 이런 주식들이 좀 시세가 좀 나왔으니까 지금은 실적에 연동돼서 시세가 좀 터진다라기보다는 테마가 불어서 그 섹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거다. 그래서 테마 성격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75,000원에 가지고 계신데, 저는 요번에, 21일 날 나왔었던 이 자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600원이라는 자리가. 그러니까, 이 7,600원이라는 자리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 주식은 9월 달에 한번 무너졌다가 회복을 했거든요. 한 2달에 걸쳐서 회복을 하는데, 이 양봉 하나에 의해서 이 손익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게 한 14%, 17% 정도 장대 양봉 나왔잖아요. 거래량도 좀 실리면서. 그러면 이런 거는 이제 작정하고 들어올린 봉이 되는 거죠. 무너졌다가 살린 거니까 요거는 그냥 개인 투자가들이 들어올리는 자금들이 아니라 좀 돈 있는 사람들이 작정하고 좀 땡긴 거죠. 그러면 요 자리는 방어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있었던 이 매물을 소화하면서 작정하고 땡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 자리가 깨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들어왔었던 요 봉하고, 그 다음에, 요 이전에 한번 급등 나왔다가 꼬리 나오면서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빼졌잖아요. 그럼 여기서 들어올리는 힘을 죽인 게 이 장대 음봉이잖아요. 그럼 밑에서 들어올리는 힘하고 무너뜨린 이 힘하고 부딪힌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7,600원이 돼야지 다시 상승장으로 복귀가 되는 거고, 만약에 요 상승으로 돌렸었던 자리, 요 가격대를 보면은 이 가격대가 얼마 정도 되냐면은 6,2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6,200원이 무너지면은 상승이 소멸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상승으로 빨리 복귀하려면은 7,600원이 넘어가야지 상승으로 복귀가 된다. 그 중간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자리예요. 저 자리에서는 매도의 힘과 매수의 힘이 좀 부딪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테마 성격이 조금 더 이어지느냐 안 가느냐를 놓고서 아마 움직임이 결정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격 대응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서한기계공업 요 가격 라인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7,600원을 넘어가 줘야 하고요. 6,200원이 무너지지 않아야 합니다. 요 가격 잘 확인해 보시면 투자하시는데 대응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자, 계속해서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종목 진단 그 월드컵보다 더 흥미진진하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또 오늘은 역시나 종목 진단에 대한 상담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느끼고 계실 거예요. 종목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기아요. 기아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73,500원에 100%입니다. 100% 들어가셨어요? 알겠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손실 보고 있어서 어떡해요? 자, 좀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한 7, 8개월 전부터 쭉 모아오다가, 네. 모아오다가 비중이 자꾸 늘고 해서 좀 물타기를 하면서 100%까지 왔는데 뭐 우량 주고 해서, 이게 연말 안에 지금 제가 매수한 가격까지 올 수 있을지 아니면 또 좀 길게 좀 끌고 가도 괜찮은지 그런 게 좀 알겠습니다. 전기차 모멘텀이 네. 있어서 좀 장기적으로 가도 괜찮은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해서요. 알겠습니다. 자, 기아입니다. 과연 지금 그동안 또 워낙에 계속 모아오셨던 종목이어서 더욱더 좀 애정도 있고 꼭 살아났으면 하는 바람도 있으실 것 같은데 기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김정수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기아 같은 경우 뭐 대표적 우리나라 우량주라고 볼 수 있죠. 예. 근데 우량주에 대한 기준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아를 우리가 전기차로 본다면 높은 밸류를 쳐줄 수 있죠. 예. 근데 전기차 관련된 주식으로 봤다면 주가의 움직임이 배터리 섹터들하고 연동되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나 뭐 포스코 케미칼처럼 최근에 신고가 가는 주식들이 있었잖아요.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전기차라는 것 자체에 들어가는 배터리 관련된 주식인데 만약에
기아 자동차를 전기차로 분류를 했다면, 예. 그죠? 시장에서 전기차로 분류를 했다면, 예. 이들 주식하고 같이 연동되는 게 맞지 않았냐 이겁니다. 음. 그래서 기아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전기차를 만들고 있죠. 예. 전기차를 만들고 있는데 전기차를 만들고 있는 게 기아의 이익에 얼마만큼 차지를 하느냐를 보면 굉장히 작은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소렌토라든지 기아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K 시리즈가 더 메인이 되지 않습니까? 예. 코나 EV라든지 현대차의 아이오닉 물론 차도 잘 만들었지만 현대차 이익의 절대치를 차지하지 않잖아요. 굉장히 미미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기차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그쪽으로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지. 이걸 전기차 섹터로 보는 거는 저는 좀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지 않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접근 방식을 저는 좀 다르게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현대차 그룹에서는 기아가 훨씬 더 낫습니다. 아. 왜 그러냐면 이거는 뭐 주가의 흐름을 봐도 상관이 우리가 연관을 좀 지을 수 있는데 자동차 차화정 랠리가 나왔었던 전성기 2009년도, 10년도, 2011년도에 영업이익을 현대차는 못 넘어가는데 기아차는 넘어가요. 이거를 제가 조금 보여드릴게요. 기아차 같은 경우 자동차 전성기가 이번이 아니라 2009년도, 10년도 요때 있지 않습니까? 데넬리가 나왔었을 때. 예. 요때가 13배에 나왔었던 시장이에요. 왜냐하면은 자동차를 한국에나 미국에나 유럽에나 조금 팔던 기아 자동차나 현대차가 중국에 판매하기 시작했거든요. 큰 시장이 열린 거죠. 예. 그러니까 저 때는 주인공이 됐던 거예요. 중국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렸고 거기에 이제 초창기에 들어가서 그 파일을 먹었으니까. 근데 기아 자동차는 요 파일을 넘어섰는데 직종 고점을 어쨌거나 넘어섰잖아요. 전성기 때. 근데 보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얘는 이걸 사실상 못 넘었어요. 애플카 이슈 빼면은. 그죠? 기아는 더 위에 있잖아요. 이 차이부터 일단은 알아야 기아에 대한 접근 방식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다 이거죠. 왜 현대차보다 기아차가 더 높은 밸류 유지할 수 있었을까? 예. 그 포인트를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주력 제품이 판매 비중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아는 SUV 형태의 판매 비중이 높아요. 그 다음에 현대차는 세단 형태의 비중이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세는 세단보다는 SUV가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많이 쳤었잖아요. 예. 그리고 마진도 더 많이 남아요. 예. 그 비중이 많다 보니까 이 비중이 높은,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이 제네시스 쪽에 대한 노력을 했었을 때 기아 같은 경우에는 소렌토라든지 SUV, RV 쪽 관련된 이 부분을 강화를 해서 전체 매출 비중이 한 60% 이상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똑같은 실적을 나오더라도 마진이 높은 기아가 현대차 마진은 높아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유선 부회장 같은 경우도 현대차 그룹을 운영을 할 때, 현대차는 약간 캐시 역할을 좀 많이 하고, 기아를 통해서 좀 새로운 성장 동력 같은 경우를 최초로 많이 좀 시도를 해요. 보통 뭐 전기차를 하게 되면 기아부터 일단 먼저 좀 시작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시장에서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는 거예요. 예, 그러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만약에 똑같은 자동차 섹터를 공략을 하신 거라고 한다면 전 현대차보다는 그래도 기아를 하신 게 저는 나은 판단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 주식을 우리가 전기차 섹터로 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높은 밸류는 줄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내연기관의 점유율을 뺏어가는 게 전기차 쪽 시장이기 때문에 내연기관 같은 경우가 1년에 한 8천만 대 정도 팔리는데요. 작년도에 전기차가 한 470만 대, 하이브리드 포함하면 670만 대 정도 팔렸단 말이에요. 그럼 전체 비중이 한 8% 정도 되는 거니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내연기관에 대한 판매 비중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전기차 비율이 높아지게 되는 거니까 현대차나 기아의 입장에서는 수성해야 되는 입장인 거고 그 다음에 테슬라나 이런 업체들은 점유를 뺏어오는 이런 상황으로 대치가 돼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아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쪽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가야만 높은 밸류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게 되게 되면 전체적인 밸류가 톤다운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66,300원 정도 기록을 하는데 제가 중요하게 보는 자리는 76,000원에서 77,000원입니다. 저 자리를 저는 빨리 넘어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요 자리를 만약에 넘어가지 않게 되면 하방 공략이 나왔었을 때쯤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거는 6만 1,000원 자리에서 한 6만 원 정도가 됩니다. 저 자리가 악재가 나오더라도 반드시 방어가 돼야 돼요. 만약에 저 자리가 깨지게 되면 예. 그 데이터 화재 사건 때문에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폭락들이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예, 예. 그게 공매도 타켓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적정 가격을 떨어뜨리게 되면 승냥이들이 달라붙어 가지고요. 일부러 그 주식 더 떨어뜨려요. 예. 그래서 그 공격이 좀 될 수도 있으니까 좀 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게 7만 6천원에서 7천원 정도를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이 자리를 넘어가게 되면 추세 복귀를 좀 시도할 수는 있으나 만약에 저 자리를 넘어가지 않게 되면 좀 열어 놓으셔야 될 것 같다. 6만 원대 초반까지는 방어를 열어 놓으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저 자리가 깨지게 되면 좀 큰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전에 좀 비중 조절을 일부라도 하셨다가 차후 대응하시는 게 전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요 가격 76,000원과 61,000원 꼭 기억하셨다가 비중이 지금 워낙에 꽉 채워 있는 상태니까 비중 잘 덜어내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예,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기아 진단 도와드렸네요. 러너님께서 맨날 보는 기아인데도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라는 댓글도 남겨주셨는데, 기아의 본질을 한 번 더 생각하는 투자 전략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종목 진단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02325-8200번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뚠뚠이 님도 함께하고 계시군요. 또 영희님께서는 월드컵 접고 투자의 시 시청하고 있어요. 라는 댓글 남겨주셨는데 최고의 찐팬 시청자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감사합니다. 또 자성발전님 그리고 웰빙돼지님 오셨고요. 또 빠른 거북이님 반갑습니다. 오늘 제 오프닝의 내용이 토끼와 거북이 동화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괜히 반가운데요. 자, 빠른 거북이님께서 또 종목도 같이 올려주셔서요.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솔재지 상담 신청해 주셨고요. 매수가는 16,500원, 비중은 30% 담으셨네요. 연말까지 매수가 올 수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라는 댓글입니다. 한솔재지 오늘 1%대 상승 흐름 보여주고요. 어제 오늘 계속해서 요 강한 빨간불 켜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그래서 14,150원까지 올라왔는데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조금 더 힘을 강하게 내줘야 될 것 같아요. 연말까지 올라오려면 가능할지 한솔재지의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제지업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네. 영향력이 굉장히 좀 떨어지죠. 크지 않죠. 산업 자체가 그쵸. 가지고 있는 게 시가총액이 한 3천억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산업의 어떤 중요도로 봤었을 때는 좀 많이 떨어집니다. 대신 이들 기업 가운데서는 좀 알짜 기업들이 많죠. 왜냐하면은 제한되어 있는 시장 내에서 과점화된 기업들이 이 가격 경쟁력으로 얼마든지 이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익적인 측면에서는 그래도 좀 우수한 기업들이 좀 여럿 있습니다. 네. 대신 그 디테일한 것까지 가려면 정말 그 기업 관련된 여기서 오랫동안 봐왔거나 그런 사람들이 좀 알 수 있을 거고 저 같은 사람들은 극히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한계라는 게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마 기업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상세한 이야기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지금 제 선에 살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실적은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부실한 기업이라고 이야기하지는 못하겠다. 기업 자체에 대한 실적을 저도 잠깐 봤는데 양호하다. 이 정도 이야기 해드리겠고, 대신 이게 시장을 좀 주도할 것이냐라고 물어보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노라고 대답을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기술 반등으로 보는 게 좀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요게 1월 달 이후에 이제 저점을 좀 형성을 하면서 세 번째의 저점이 좀 높아진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게요. 뭐가 있냐면, 올해 1월 달에 지수가 높을까요? 아니면 지금의 지수가 1월 달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지수요? 네. 지수는 지금이 더 낮은 위치죠. 낮죠. 네. 낮죠. 올해 1월 달보다. 그죠? 9월 달에 비해서 지수는 어떻게 될까요? 높죠. 네. 그러면 그 상태에서 한번 한솔재지를 한번 보세요. 한솔재지. 네. 그 상태에서 한번 보면
1월 달보다는 1월 달보다는 높아요. 1월 달보다는 주가가 높은데 네. 9월 달보다는 낮아요. 그때부터 떨어졌네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1월 달부터 이 9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높아졌다는 얘기는 분명히 한솔제지와 관련된 실적에 대한 익스펙트가 높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된 기사를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아마 호전적인 어떤 업황에 대한 내용들이 아마 이 당시에 있었을 거고요. 실적의 양호한 내용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1월 달, 1, 2월 달에 보다 지금은 지수는 낮지만 이 주식은 높았잖아요. 이게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주식을 분류를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을 시장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좀 쉬워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시장하고 좀 비교를 하다 보면 하나만 보이던 게 여러 개가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활용해 보세요. 그래서 보면 1월 달에 제가 선을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1월 27일에 선을 그어 보면 종합주가지수는 2,600 정도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종합주가지수는 2,418이니까 한 200포인트 낮은 거죠. 네. 그죠? 예, 근데 요 당시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한 11,700원 정도 됐죠. 그래서 17,000원까지 간 거니까 시장이 박살나는 기간 동안에 오히려 이 주식은 높은 수익률을 좀 기록을 합니다. 근데 변화되는 흐름들이 6월 달이나 이제 7월 달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6월 달에 지수는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솔제지는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돼요. 그죠? 이때보다 더 높잖아요. 지수 한 단계 레벨업 다운이 됐잖아요. 근데 이 다운될 때 조용히 안 빠졌어요. 난리 났을 정도로 빠졌단 말이에요. 뉴스 틀게 되면 다 파란색 날 정도로 신용 물량 막 대거 나오면서 네. 시장과 같이 폭락했던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전저점을 안 깼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9월 달가 쭉 갔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시장하고 별도로 갈 정도로 개별적인 호재가 이 주식한테는 있었던 거예요. 시장은 무너지더라도 너는 할게라는 자금들이 있었다는 거죠. 매력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9월 19일 날 요 시점 전후부터 갑자기 이상한 일이 형성되기 시작을 합니다. 시장이 전저점이 한 번 더 깨졌는데 빠졌어요. 근데 여태까지 이 주식은 6개월 동안 시장보다 강했던 주식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시장이 이게 그때부터는 저점을 달고 쭉 시장은 17% 정도 올라오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그동안 1월 달부터 9월 달보다 시장보다 훨씬 나은 투자 매력이 얘한테 있었는데 그 매력이 9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사라진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아마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다 충족이 끝났다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이때까지는 실적이 어느 정도 당연히 피크 쳤거나 만약에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뭐 개별 재료가 있었다고 한다면 제가 지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해서 자세히 이슈는 안 찾아봤는데 아마 있었을 거예요. 논리는 비슷하거든요. 논리는. 그래서 요때부터는 뭔가 재료 노출이 됐거나 정점 우려로 바뀐다거나 이런 익스펙트가 바뀌는 사건이 발생이 됐었을 겁니다. 그러면서부터 이제 무너지게 된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주식을 가지고 뭘 알 수가 있냐면 얘는 15,000원이라는 자리하고 16,000원 요 자리를 못 넘어가면 여태까지 시장보다 강했었는데 이제 반대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시장의 반등이 나오는데 얘는 소외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주식한테 제일 중요한 가격은 9월 말에서 10월 달 초, 즉 시장하고 처음으로 엇갈렸던 자리. 이 자리가 저는 되게 위쪽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은 요 자리가 이제 13,200원 정도 붕괴가 된 자리인데 여태까지 시장보다는 안 깨지고 계속 전저점이 높아졌잖아요. 근데 요게 무너지게 되면 처음으로 전저점도 깨져버리는 형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게 위쪽으로는 한 15,500원에서 한 16,0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고요. 아래쪽은 한 13,000원 로스컷 기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자리를 벗어나게 되면 시장하고 완전히 엇갈려질 수 있으니까 가격 대응 좀 꼭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한솔제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렸고요. 꼭 가격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좀 부지런하게 빠르게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가고 있군요. 종목 진단 계속해서 달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10월 내구재 수지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죠.
내구재 수주 예상치 상회하는 지표가 나왔고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전주 대비해서도 증가했다라는 부분이 나왔는데 또 잠시 후에 FOMC 의사록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경제 지표까지 겹치면서 자, 과연 시장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여줄지, 어떤 시그널로 작용을 할지 한번 그 반응들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볼까요? 최영희님께서 월드컵 접고 투자의 시 신청하고 있으니까 제 종목 좀 봐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첨보 매수 문의 보내주셨습니다. 매수 가능하면 매수가도 부탁드려요 라는 질문도 함께 남겨주셔서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첨보는 오늘 23만 5,6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빨간불로 거래를 마칩니다. 2.66% 상승했는데요. 이 종목도 잘 올라오다가 지금 이제 다시 한번 꺾이면서 조정의 흐름들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첨보 매수 타이밍 한번 잡아볼까요? 첨보는 이제 전해질 대표 업체죠. 이 종목도 제가 방송에서 많이 추천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가격이 한 32, 3만 원 정도 되는 자리에서 기다렸다 사자 해서 이제 제가 이기는 자리로 제시했던 자리가 17만 7천 원이었죠. 아마 이것도 그래도 한 4, 5개월 방송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기다리면서 했던 주식이었기 때문에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 가격대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 신규 매수 물어보셨으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풀어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 마법의 가루라는 별명을 가진 기업입니다. 첨보가요? 네. 그러니까 배터리 고객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예를 들면은 뭐 현대차 그룹이나 뭐 유럽에 있는 업체들이나 미국에 있는 파트너사들이 얘네들 걸 갖다 쓰면, 첨보 걸 갖다 쓰면, 얘네들 가지고 있는 소재를 갖다 쓰면 충전 속도가 빨라져요. 그리고 수명이 길어져요. 그럼 갖다 쓰겠어, 안 갖다 쓰겠어요? 당연히 갖다 써야죠. 그래서 제발 좀 증설 좀 하라고 했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알았어, 증설 해줄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배터리 관련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배터리 업황 전망을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네. 그거에 맞춰서 투자에 대해서 증설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본금을 어떻게 마련하지? 이런 식으로 보통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첨보 같은 경우는 고객사가 많아가지고 고객사들이 재벌 좀 증설해. 돈은 우리가 대줄게. 너 증설하면 바로 사줄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증설함과 동시에 바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매출이 나오더라도 동종 다른 배터리 소재 업체들보다 훨씬 더 높은 멀티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매출 얼마 안 나오는데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좀 달라요. 다른 업체들하고. 예를 들면은 첨보 같은 경우가 지금 시가총액이 2조 3천억이잖아요. 근데 매출은 3천억밖에 안 나와요. 매출은 3천억밖에 안 나와요. 3천억밖에 안 나오고 영업이익은 600억 나오는데 2조 3천억이에요. 네. 황당하죠. 뭐 예를 들면 네. 일진 머티리얼즈. 자, 첨보는 매출이 얼마 나온다고요? 3천억 나온다고 했죠. 3천억. 내년 해봤자 5,100억이. 근데 네. 시가총액은 2조 3천억이에요. 네. 그죠? 일진 머티리얼즈는 2조 7천억입니다. 첨보보다 높죠. 그죠? 근데 매출은 8천억이에요. 그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 SKC 같은 경우를 보면 SKC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3조 8천억이에요. 아까 3조? 3조 8천억. 그러면은 아까 첨보보다는 지금 매출이 저기 10배가 훨씬 더 넘는 거잖아요. 근데 시총은 2배밖에 안 커요. 4조 정도밖에 안 돼요? 예, 4조도 안 돼요. 그렇죠. 4조 살짝 안 돼요. 물론 그래요? 이제 케미칼이 같이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첨보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얘는 뭔데 매출은 요거밖에 안 나오는데 높은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지? 라는 의문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 다른 이유가 바로 이런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업체들은 증설하고 고객사들이 이거 안 사가면 어떡하지?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얘네들은 증설 팔려. 증설하는 동시에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구조. 그러면은 맛집이구나. 그런 거죠. 맛집. 끊기지 않는 기다리고 맛집. 있구나. 네. 그래서 이 멀티플만 잘 유지해주면 되는 거예요. 증설이 예정했던 대로만 잘 가면. 그 더군다나 그 첨보가 하고 있는 이 전해질이 F 전해질, P 전해질을 동시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자동차로 치게 되면 제네시스에 들어가는 재료하고 네. 아반떼에 들어가는 이 자동차 이 재료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게 더 높은 게 들어가야 될까? 좋은 게. 제네시스요?
당연히 제네시스겠죠. 왜냐하면 더 비싼 차니까. 마찬가지로 전해질도 좀 고급 차나 고출력이 필요한 거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F 전해질이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약간 범용, 이제 대중적으로 좀 이용하는 전기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있고 다르구나. 테슬라로 치게 되면 모델 3가 좀 약간 범용이 되겠죠. 모델 Y 같은 게 비싸잖아요. 1억이 넘지 않습니까? 모델 S. 이런 건 이제 F전에 고출력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동시에 해주니까 맛집이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잘 가다가 저금리 때는 문제가 되지 않죠. 왜냐면 증설할 때 자금을 조달할 때 저리로 조달하는 거하고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에서 조달하는 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것이 고성장을 이루는 거에 대한 디스카운트를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격 할인 요소로 가는 거죠. 그래서 피크 우려가 발생이 됐다기보다는 이 기업이 성장하고 있는 거를 금리가 깎아먹은 형태가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주식이 본격적으로 빠졌던 시점을 보게 되면 네.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던 시점, 그 시점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게 되면은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가 되게 곡창지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물가 상승을 우리가 이제 염두도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전쟁 이후에 인플레이션 문제가 본격적으로 커졌던 시점부터 빠지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고성장하는 거를 금리가 인상될 수 있는 구조로 가져버리다 보니까 빠르게 인플레이션은 이제 주가 할인 요소로 작용을 했던 겁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업은 성장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아버리는 거죠. 하방 방어는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업체들하고 좀 다르게 이 기업에 대해서는 높은 멀티플이 그나마 유지가 됐던 겁니다. 실체는 나오는 기업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17만 7천 원은 뭐냐면은 이 기업이 증설하기 전에 밸류거든요. 근데 증설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자리가 17만 7천 원이었던 거고 왔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사신 분들 아마 수익 많이 나셨을 겁니다. 그랬네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저 자리가 다시 오기는 뭐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으나 만약에 이 자리 위협하는 흐름이 나오면 더 사야 된다고 보고 있고 지금 제가 제시해드릴 수 있는 건 60일선이 깨지는 자리 정도면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60일선이 좀 깨지는 자리. 그래서 제가 제시해드릴 수 있는 거는 60일선 붕괴되는 자리가 좀 매수 포인트로 좀 분할로 진행이 가능한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가격대에 대한 기준이 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좋습니다. 첨보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또 이야기 풀어주셨고요. 가격적인 라인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61선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한 21만 원 부근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깨졌을 때는 조금 더 담아 볼 수 있는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까지 한번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첨보에 대한 이야기, 첨보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추억들 가지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첨보 때문에 손실 보신 분들, 수익을 보신 분들, 지금은 살짝 포기하고 있다라는 분들도 계시는데 첨보 요 가격적인 라인들 한번 확인을 하시면서 대응 전략들 다시 한번 짜보시길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벌써 10시 46분이네요. 다음 종목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이브 한번 살펴볼까요? 러너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17만 3천 원 매수가네요. 비중은 10%입니다. 진단 부탁드려요 라는 질문까지 남겨주셨는데 하이브 오늘 굉장히 흐름 좋지 않았나요? 하이브가 맞습니다. 오늘 7% 가까이 오르면서 14만 1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제 게임 사업까지 진출을 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조금 호재가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또 워낙에 많이 내려왔었기 때문에 지금 바닥 다지고 다시 한번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17만 원대 살짝 지금 손실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복구를 할 수 있을지 하이브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하이브는 개인적으로 거래를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좋은 기업이죠. 방시 의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똑똑하신 분이고 그런데 게임 사업에 새로 진출한다는 거는 이제 목표인 거죠, 사실상. 그렇죠. 목표인 거죠. 네. 근데 그런 목표는 누구나 다 제시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엔터주잖아요, 어쨌거나. 엔터주로서 제일 중요한 걸 갖춰놓고 하는 건 상관없죠. 근데 하이브한테는 BTS가 거의 절대적으로 중요하잖아요.
삼성전자로 치게 되면 이제 반도체고. 우리가 엔터주를 투자를 할 때, 제일 좀, 저는 선호하는 주식은 JYP거든요. 만약에 엔터주를 한다면. YG도 특히 선호하지 않아요. 거래 안 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SM은요? SM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네. 엔터주는 사람이 상품이에요. 스타가 상품이라고. 맞죠. 아티스트가. 물건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리고 그 상품이 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인기. 그쵸? 아직 덜 성숙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세상을 깨우칠 만한 나이가 들 때쯤이 아니라 어리고 이쁘고 잘생기고 멋지고 어린 나이에 돈을 많이 갖게 되고. 그러면 이런 걸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은 자기 관리도 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제대로 갖춰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20대 때 생각해보면 알죠. 맞아요. 전 아직도 처리 안 들었는데요. 갑자기 큰 돈을 하게 되면. 네. 그래서 처음에는 회사에서 억누르지만 일정한 시기가 되면은 이쁘고 잘생긴 사람을 보면서 그 욕망이라는 단계를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상품이기 때문에 이걸 통제하는 게 과연 쉬울까? 그래서 저는 가장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게 JYP 같아요. JYP가 다뤘던 이 멤버들을 보면 이전에 뭐 수지 씨도 그렇고 그다음 B 씨하고의 어떤 계약을 끝내는 관계도 보면은 되게 깔끔해요. 디테일이 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드러난 것들을 보게 되면 깔끔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멤버들 보면 다 말 한마디 자체가 약간 뭐 엔터적인 요소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예의도 알고 있고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잘 지켜요. 툴 안에서. 항상 박진영 씨가 나와서 인성을 가장 많이 본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본인도 어렸을 때 그렇게 보면서. 스스로 노력도 하고 그리고 그 그 나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관리 하잖아요. 그거는 되게 철저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었을 때 저 회사는 그래도 좀 사람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상품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구나. 그러면 이런 건 좀 해볼 만하다고 저는 그래서 생각을 하는 그런 거예요. 또 내면을 보셨구나. 네. 왜냐하면은 엔터한테 제일 중요한 건 그거니까. 제가 YG를 왜 안 하냐면은 YG는 영혼이 너무 자유로워요. 블랙핑크를 되게 좋아하는데 옛날에 승리 사건 이후로 저는 그런 사건 한번 딱 발생되면은 두 분 다시 안 하거든요. 이거는 그럼 통제 불가다. 이렇게 보고 있고 하이브는 BTS 멤버들 되게 인성도 좋고 바르잖아요. 근데 해체했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군대를 가죠. 군대를 가거나. 네.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건데 사실상 물론 이제 플랫폼의 영역을 나중에 잘하겠지만 다시 이게 합쳐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합치길 바라거든요. 저도 노래 많이 듣습니다. 다이너마이트부터 시작해서 노래가 메시지가 되게 좋아요. 저도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 고민을 했는데 네. 많을 수밖에 없겠더라고. 사람들 한 명 말 한마디 하는 게 달라요. 어린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한 40대, 50대 애들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더라고. 네. 말 한마디가. 그러니까 충분한 이런 스타성이 있구나. 그래서 이게 사라져버린 상태니까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를 빼놓고 얘기하면 될까?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좀 투자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어떤 매매 대상으로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구나. 그런 관점인 거예요, 저는. 네, 네. 제일 중요한 게 빠진 거는 그래서 저는 투자라는 의견 못 드리겠고 변동성에 따른 매매 정도만 하셔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도 그냥 기술을 만든 정도 되는 거고 게임주에 대한 성과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시장에서 좀 이슈를 만들고 있구나 정도로만 받아들이시는 게 전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차라리 그거보다는 이거부터 찾아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6월 15일 날 그 하한가 이렇게 급락 나왔던 자리가 있어요. 이 자리. 네. 이 자리를 바꿔놔야 됩니다. 이 28%까지 급락이 나왔던 이 자리. 대규모 거래량이 동반됐던 자리. 이때 혹시 해체 발언 났던 자리 아닌가요? 잘 기억이 안 나요. 6월이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 6월?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아마 이때 전후로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서 이렇게 한가는 안 갔을 텐데. 군대 간다, 뭐 해체 뭐 그런 식으로. 소식과 함께. 예, 그랬으니까 이 정도 하한가의 흐름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빨리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를 넘어간다는 얘기는 BTS 이 멤버의 이 해체, 그러니까 단독 활동의 해체를 뛰어넘는 호재가 있어야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넘지 않으면 추세 복귀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가격대가 얼마 정도 되냐면은
16만 8천 원 선 정도가 1차적으로 되게 중요한 자리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은 또 이 위에 있는 고점보다는 무너뜨렸던 자리를 봐야 됩니다. 21만 6천 원짜리. 가격대가 위쪽으로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16만 8천 원 선 자리. 이 자리를 넘지 않으면은 그냥 밑에서 좀 장기 하단 박스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의 비중을 가지고서 좀 끌고 가기보다는 네. 저 물량 정도로 수익권 자리가 좀 나온다면 그때 좀 잘 팔아보자. 그래서 제시해드릴 수 있는 게 한 16만 8천 원. 요거 돌파되면은 그 다음에 갭이 무너지는 자리까지 한 21만원까지 나면 수익 많이 나겠네요. 근데 요 구간에서는 매매하자라는 의견입니다. 네. 네. 자, 제시해 주신 그 가격 라인에서 한번 잘 수익의 기회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16만 8천 원에서 21만 6천 원 요 사이. 지금 딱 그 중간 가격대가 매수가시잖아요. 그 뛰어넘는 그 수익을 꼭 볼 수 있기를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 종목 상담 또 꽉 채워서 달려왔고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께서도 마음 편히 우리 축구 경기 후반전 시청하시면 되겠네요. 자, 전문가님과 는 여기서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